안녕하세요. 정성산TV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채널A 전 기자의 작심 폭로, 권언유착의 충격실체라는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MBC의 보도로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손잡고 금융사기범에게 유시민 비위를 진술하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당시 여권과 친여 언론은 검언유착으로 몰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까지 박탈했다. 그러나 이 기자는 무죄가 확정됐고 여권과 검찰, 사기꾼, 친정권 방송의 조작 허위사실 유포임이 드러났다. 이 기자가 문재인 정부 당시 권언유착 의혹 전말을 알려왔다. 김어준 그리고 MBC. 이 사건에서 특히 눈여겨볼 인물은 김어준. 직업적 음모론자 혹은 정치 무당으로 불리는 그는 이 사건 초반부터 등장한다. 김어준, 제가 그때 그분한테 이것은 중략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 그것이 훨씬 파급이 있고 이 내용은 그게 필요하고 그 큰 조직이 필요한 것 같다. 장인수 잘하셨습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중에서 김어준이 지시한 그대로 화면이 있는 큰 조직인 MBC가 나섰다. MBC는 사기 전과자 곁에 숨어 몰카를 찍었다. 서민들에게 1조 원대 사기를 저지른 범죄자를 대단한 피해자처럼 묘사했다. MBC 기자, 이 기자는 유시민을 치면 검찰도 좋아할 거라고 말하며 취재 목적이 유시 이사장에 있음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한번 쳤으면 좋겠어요. 유시민 치면 검찰에서도 좋아할 거예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내가 봐도 기자가 이유 없이 신라젠과 무관한 유시민을 헤아리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문장 직전 이철 VIK 대표의 대리인으로 행세하던 사기 전과자의 발언을 보자. 사기 전과자. 어찌됐든 검찰도 목적이 있고 기자님도 저희가 판단하기에도 어차피 유시민 정도는 이렇게 좀 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기 전과자의 유도성 질문은 쏙 빼고 단지 호응해주는 내 답변 부분만 절묘하게 오려 붙였다. 게다가 유시민의 신라젠 사건 연루 의혹을 다룬 기사는 MBC를 제외한 다수의 언론에서 이미 6개월간 90여 개나 나온 상황이었다. 배경을 설명하지 않으니 시청자들이 알 수가 있나. 조국 수호 집회를 설명하며 딱 보니 100만 명이라 말하던 MBC의 모습 그대로였다. MBC가 이철 지인 A씨라고 내세웠던 인물은 전과 오범으로 이철과 일면식도 없는 사기 전과자였다. MBC는 검찰이나 보수 언론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적을 운운하는 사기 전과자 멘트를 검증 없이 비중 있게 내세웠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통해 대중에 공개된 사기 전과자와의 대화 녹취록에서 나는 줄곧 총선은 아무 관심 없다. 제보 안 해도 된다고 반복한다.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겠다던 MBC는 기술적인 문제를 이유로 끝내 공개를 거부했고 몰카 영상 역시 검찰에 제출하지 않았다. MBC는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측이 신라젠에 65억 원을 투자했다는 허위 보도로까지 이어갔다. MBC 기자는 관련 재판에 출석해 재판단이 아니라 회사의 판단이었다고 실토했다. 5일 만에 편지를 입수하게 됐습니다. 김어준.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마음껏 허위사실을 유포해대던 김어준은 이 사건이 어떻게 빌드업됐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남긴다. 이철은 내가 보낸 1차 편지를 2020년 2월 17일, 2차 편지를 2월 20일 구치소에서 수신했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에서 2월 21일 오후 변호인 접견 후 2차 편지를 한 번에 아내에게 등기로 발송해 외부에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이철은 편지에 형광펜까지 쳐서 접견 중 변호사에게 보여줬다. 2월 21일은 금요일이다. 구속돼 본 사람은 알겠지만 모든 교정시설은 금요일 오후 편지를 수거하지 않는다. 위의 경우 월요일 오전에야 발송 가능하며 아무리 빨라도 화요일인 2월 25일에야 편지가 외부에 도달한다. 그런데 김어준은 사흘 빠른 2월 22일에 편지를 입수했다. 단순히 내용을 접한 게 아니라 입수다. 이철은 법정에서 1차 편지는 황당해서 그냥 무시했다고 거듭 진술했다. 황당해서 무시했다는 그 편지는 구치소에서 반출조차 불가능했던 날짜에 김어준의 손에 도착했고 김어준은 그때 그분이란 사람에게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하라고 지시했다. 그때 그분으로 짐작되는 사기 전과자 역시 검찰 조사에서 2월 19일 또는 20일경 편지를 캡처 사진으로 받았다고 밝혔다. 이철은 아내 외에 타인에게 편지 정본이나 사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진술했으니 다른 반출 루트도 없다. 왜, 무엇 때문에 시작부터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했을까? 조서를 보면 수사팀이 거짓말을 지적하기는커녕 엇갈리는 날짜를 조율해주는 장면마저 나온다. 물론 수사팀은 개입 정황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김어준을 조사하지 않았다. 제보자 X 총선에 집착. 이철에게 편지를 보내자 누군가 접촉해왔다.
조이 8급 최대 다단계 금융사기 사건의 주인공인 만큼 그가 보내는 대리인도 사기꾼 부류일 것이라 생각은 했지만 MBC 몰카를 대동하며 엄청난 일을 꾸미는 전과 오범일 줄은 몰랐다. 대리인 행세를 하던 사기 전과자는 첫 통화부터 검찰과의 교감을 언급했고 이내 검찰과 어떤 사전 교감이나 약속 없이 하는 것이라면 진행이 어려울 것입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첫 만남 때부터 이상하리만큼 총선에 집착했다. 나는 줄곧 총선 관심 없다. 선거는 선거대로 해야 된다고 반응했다. 나아가 우리에게 제보 안 해도 된다. 한겨레 등 타사에 제보해도 된다고 첫 만남에서만 9차례 반복했다. 1조 원대 사기 사건 실체가 밝혀진다면 내가 기사 하나 더 쓰는 게 문제겠나. 그러나 사기 전과자와 허위사실 유포 일당은 총선 공작 키워드로 딱지를 붙여 몰아갔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MBC 보도 직후 최강욱, 유시민, 김어준과 민원연 등은 동시다발적으로 부지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여론전을 펼쳤다. 공영방송도 참전했다. KBS는 뉴스고 정현욱 앵커가 직접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김어준의 TBS는 아예 대놓고 상습적이었다. 가늠이 어려울 정도로 거대한 무리에 나는 집단 린치를 당했다. 비례정당 열린민주당의 총선 후보였던 최강욱은 2020년 4월 3일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이동재 기자 발언 요지 라는 글을 올리며 누명을 씌웠다.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준비한 시나리오대로 하시면 된다.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 재단도 압수수색한다 등 새빨간 거짓말을 적어 올렸다. 최강욱은 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홍보를 결합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채널A 압박과 TV조선 재승인 심사 조작. 명백히 억울하게 당하던 상황에서 왜 반박 보도를 안 하냐는 내 물음에 채널A 고위 간부는 방송통신위원회 이하 방통위의 재승인을 언급하며 한숨 쉬었다. 많이 알려졌듯 민원연 대표 출신인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언론사의 존립이 달린 재승인을 대뜸 MBC 보도와 결부시키며 채널A를 압박했다. 이 틈을 타 민원연은 채널A TV조선 재승인 취소 국민청원을 벌였고 유사한 이름의 언론단체 수백 곳이 대거 출동해 공세에 나섰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언론단체가 있는 줄 몰랐다. 모든 게 촘촘하고 세밀했다. 추악한 진실은 최근에야 드러나는 중이다. MBC 보도를 앞두고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한 것이다. 관여한 방통위 국장과 과장, 재승인 심사위원장 모두 구속 기소됐다. 방통위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이 없었다면 채널A 재승인 보류도 없었다. 검찰은 한상혁의 채널A 재승인 보류 직권남용 의혹 역시 수사 중이다. 권력이 사회적 공기를 무롱하는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의 탈을 쓴 자들이 언론을 통제하고 파괴했다. 한동훈만 찾던 수사, 조롱까지. 2020년 4월 28일 아침 채널A 내부 진상조사에 협조하려 아파트 1층 공동 현관문을 나서는데 검사와 수사관 5명이 다가왔다. 수사팀은 내 아파트를 2번이나 압수수색했고 가족이 거주 중인 집에까지 들이닥쳤다. 사건과 전혀 무관한 부모님 소유 부동산 리스트를 파악하는가 하면 대여금고 사용 여부마저 확인한 듯 내 주거래은행이 검찰에 금융거래 정보까지 제공했다. 금융사기범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칼을 들이댈까? 법조계 인사들은 혀를 내둘렀다. 수사팀은 내 가족의 노트북까지 수색했는데 비검사는 포렌식 장비를 노트북에 연결한 뒤 한동훈 한 검사장 한동훈 등의 검색어만 반복적으로 입력했다. 의도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사관 수십 명이 총동원돼 기자 한 명을 탈탈 털어댔다. 왜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녁 식사 전 휴대전화 진동이 쉼없이 울려 확인해보니 속보가 수십 개 떠 있었다. 속보 검찰, 이동재 채널A 기자 구속영장 청구. 대검 실무진과 수사팀 다수의 반대에도 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아니 단군 이래 강요미수라는 죄명을 단독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례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정말 해도 너무했다. 나는 대한민국 강요미수 혐의 구속 1호가 됐다. 내 이름이 포털 검색 순위 1위에 올랐다. 수사팀은 나를 쉴 새 없이 불러댔다. 수감 이틀 만에 조사를 받으러 가는데 주말이라 교도관들과 함께 홀로 호송용 승합차에 탑승했다. 양 팔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온몸에 포승줄이 감겼다. 끝까지 책임 묻는다. 기자회견에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정치 권력과 언론, 사기꾼,
음모론자들의 총체적인 권언유착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저와 공직자의 인생을 망가뜨리려 한 김어준, 최강욱, 유시민 그리고 민원련에게 반드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검찰과 결탁해서 허위 보도를 한 공영방송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검언유착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